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급작스러운 충격에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이 아침 본인의 계좌를 확인 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온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새벽 이루어진 연준의 발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고용지수가 다우존스의 예상보다 2배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경우 다가오는 3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항상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것인지 참 신기할 따름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야기시킨 소식이 밝혀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인터넷 접속 차단,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급락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시위 등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급락했다고 하는데 이 코인워즈에 따르면 해슐레이트는 1월 4일 최고 194에서 16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인 전 세계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카자흐스탄 당국은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더블록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 마그메르 미자 갈리예프의 경우는 승인받은 합법적인 채굴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미등록 암호화폐 채굴 업체의 기관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부는 올해만 146개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업의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 당국에 등록된 채굴 업체는 킬로와트 시당 1탱게씩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당시에도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헝다의 갑작스러운 디폴트 공시에 시장이 하락하며 이와 동시에 오미크론이 또 발생을 하였죠. 조금 괜찮아 싶던 시장 상황에 갑자기 오미크론의 첫 번째 미국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와 더불어 시장을 하락시키더니 이후 영국에서 추가적으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와 영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연이어서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도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며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지금의 상황도 비슷해 보이죠. 현재 이러한 하락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매크로적인 요인들 뿐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해슐레이트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이 중에서 어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으나 오히려 해슐레이트의 급락은 다른 국가들의 채굴자들에게는 난이도가 낮아지며 채굴 비용이 낮아져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해슐레이트 하락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답답하고 이제 정말 회복을 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정말 회복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하락들은 상당히 자주 있어 왔습니다. 과연 지금의 하락이 지속이 될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하락을 하며 부정적인 모습 속에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그리 좋지 않게 보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국인데요. 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교통청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강화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로그에 따르면 런던 교통청이 암호화폐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런던 교통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광고를 모니터링 해왔다. 최근 해당 광고 승인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광고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제 영상을 통해 스테이킹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크립토닷컴의 광고건에 대해서 2개를 금지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영국만큼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제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모든 국가들이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마차를 고집하다가 나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시장에 뛰어들며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본 기억은 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하게 주류 시장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며 시장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페이퍼핸들, 즉 투기 자본들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페이퍼 핸드 비율 하락세를 보인다. 이는 강세 전환 가능성이 올라갔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글로벌 소속 글로벌 블록 소속 애널리스트 마커스 소티리오의 경우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페이퍼 핸들 비율은 이제 온체인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볼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페이퍼 핸드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산을 장기 보유할 능력이나 욕망이 강하지 않은 단기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통 이제 마지막 강세장에 진입하고 약세장에 시장에서 빠져나온다. 따라서 페이퍼 핸드 비율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은 약세 시장에서 강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 애널리스트는 이제 해당 지표가 현재 24.5%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2015년 약세장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해당 지표가 25%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강세장의 시발점이 되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바로 페이퍼핸드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비율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밑에 2015년 당시 비율이 23.6%로 가장 낮아졌을 때 저점을 찍고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 페이퍼핸드 비율이 25.1%로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유다시 반등을 하였으며 현재 페이퍼핸드 비율이 이제 24.5%로 25%보다 더욱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죠. 실제로 시장에는 이제 흔히 개미털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과연 정말로 페이퍼핸드 비율에 따라 지금이 최저점이며 앞으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까요? 앞선 기사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듯이 시장의 두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 고래들의 매집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3위의 고래가 오늘 오전 가격이 급락하였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비트코인 고래 지갑 오늘 오전 179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량 3위 고래 지갑이 6일 오전 8시 42분경 17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주소는 12만 139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3위의 비트코인 고래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12월 당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였을 당시에 1.37억 달러, 이제 1.3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며 지난 이틀 전에는 45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였고 어제는 37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였으며 오늘 연이어서 17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몇백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인지, 또 이 고래가 저점 매수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설립자이죠, 레이 달리오에게서 최근 많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없앨 것이라며 재차 경고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레이 달리오의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언들을 바라보았을 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자산인 금은 또 넘지 못할 것이라며 본인의 명확한 기준을 발언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비트코인에 넣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 최대 2%의 비트코인의 할당 가장 합리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의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의 방송에 출연해서 가장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은 최대 2%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행자의 포트폴리오의 1에서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비트코인에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비트코인은 유명해졌지만 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현재 월가나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의 5% 정도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할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은 비중이죠. 그래도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피터 시프나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본인만의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는 레이 달리오의 모습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견해를 바꾸는 것을 꼭 보고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참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 교육과정의 암호화폐 반영 올바른 경제관념 교육이 목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국내 지자체 중에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2021년 1월 4일 경북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보이스피싱 예방, 암호화폐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담은 실생활 위주의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 자료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국내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교육 과정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이 개발된 교육 자료에는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의 채굴 그리고 매수 방법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또 올바른 투자 방법, 암호화폐의 장단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교육 자료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등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손기와 장학사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허황되거나 가정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도록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르치기 위해 주제를 정했다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가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미국 조지아주의 공무원들에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이처럼 교육에도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도박과 투기로 치부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지금의 가격 상황은 너무나 아쉽지만 점점 제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안 그래도 안 좋은 포인트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한 15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러다가 시장이 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달간 지속된 하락세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성치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치 투자를 외치며 장기 투자를 외치더라도 이러한 급락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 또한 매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썩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이럴 때면 개인적으로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러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존나게 버티는 자가 이게 아니죠. 네,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라는 투자 격언을 하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가 하락했을 때니까 저점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며 상승장을 겪다가 하락장을 맞는 경우에는 이게 마음처럼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2017년에 투자를 하며 횟수로 5년이 되어가면서 현재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빠진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두려움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2021년 5월 하루 만에 40%가 빠지는 미친 장 당시에 참 큰 두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답답합니다.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제 저점이구나 싶으면 더 떨어지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본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백 사고 차 사고 집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는 정말 험난한 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의 급락에 마음이 아프기도 시장의 성장에 기뻐해 보기도 하며 개개인의 투자 철학이 세워지고 이 탄탄한 투자 철학 위에 올바른 금융 지식이 쌓이며 이러한 금융 지식이 쌓이게 되면 글로벌적인 경제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의 자산이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며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르게 불리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자산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보았었고 많았는데요. 항상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를 투자한 상태로 평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 또한 지속적으로 공부 중에 있으며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공부하며 현재는 도출낸 결론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입니다. 흔히 위대한 투자는 지루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장기 투자의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코인을 찍어주고 차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럴싸 보이며 이제 매력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산의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부를 모으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며 실제로 실행하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지금과 같은 규모 아니면 더 작은 시장이 될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투자 철학이 다르고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으며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본인만의 명확한 색깔, 즉 투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